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IRQ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RQL이라는 것은 커널이 처리하는 어떤 작업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가 작업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다 보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하나씩 두고 있어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자신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IRQL 값은 CPU마다 하나씩 부여가 되는데, 그 값은 0부터 시작해서 31까지 X86 같은 경우는 총 32가지의 IRQ 레벨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IRQ 레벨 중에서 0번 레벨, 그러니까 패시브라고 하는 레벨이 존재하는데, 그 패시브 레벨은 그 어떤 우선순위가 없는 레벨, 그러니까 가장 낮은 레벨이라는 뜻으로 로우 레벨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스레드들이 동작하는 평상시의 상태가 바로 IRQ 레벨이 0번인 레벨입니다. 0번인 레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나머지 레벨들은 그 숫자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작업이 만약에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작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동안은 그 낮은 우선순위의 요청은 잠시 보류가 되고 지연이 된 뒤에 적당히 기다렸다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작업이 끝나면 그제서야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작업이 실행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는 우리가 IRQL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좀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IRQL이 1번, 2번 있었습니다. 1번은 보통 APC, 2번은 DPC라고 부르는데, 이 각각의 두 가지의 레벨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했었고,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보다 저 높은 수준의 IRQ 레벨은 하드웨어 IRQ 레벨,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터럽트 레벨이 존재했었습니다. 3번에서 26번까지, 그리고 X64는 3번에서 11번까지가 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 또 별개의 또 IRQL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윈도우즈 커널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IRQ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IRQL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DPC와 타이머입니다. DPC와 타이머. 우리가 보통 타이머라고 부르는 것들을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많이 보냐면 주기적으로 어떤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기다리는 거, 이런 등등의 어떤 작업들이 타이머를 많이 쓰셨죠. 그리고 DPC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있는 ISR 루틴들이 본인이 다른 어떤 작업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에서 인터럽트를 너무 오랫동안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낮은 수준의 인터럽트들은 전부 금지가 되니까 시스템 전반적으로 성능이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높은 수준의 IRQ 레벨에서 동작하는 그런 ISR 루틴들은 꼭 해야 될 작업만 그 수준에서 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작업들,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작업들은 디스패치 레벨, 그러니까 DPC 루틴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나중에 작업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DPC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DPC와 타이머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스케줄러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게 있어요. 타이머 인터럽트. 그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게 윈도우에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윈도우 스케줄러는 스레드 퀀텀 시간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 타이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퀀텀이나 타이머 관리하는 그런 스케줄러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작성하는 타이머 루틴. 우리가 윈도우 커널만 우리가 DPC를 두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도 역시 DPC 루틴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ISR,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작성한 분들은 대개 이제 DPC 루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인터럽트 처리하는 ISR 루틴 말고 그보다 더 낮은 레벨에서 수행되는 DPC 루틴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두게 됩니다. 자, 이런 DPC 루틴이 호출되는 레벨이 바로 디스패치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수업을 배우려면 먼저 PRCB라고 하는 처음 배우는 용어가 나오죠. PRCB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럭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서 컨트롤 블럭. 일종의 자료 구조인데요. 그 자료 구조는 커널 레벨에 존재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런데 이 자료 구조는 CPU를 추상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커널은 CPU 개수만큼 CPU를 그대로 추상화시키는 개념으로서 PRCB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커널 스스로도 CPU를 추상화시킨 개념이고, 그래서 추상화된 커널이 실제로 CPU를 다룰 때 뭔가 그 컨텍스트가 필요하죠. CPU마다 존재할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컨텍스트들은 전부 PRCB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CPU가 모두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4개의 CPU는 저마다 자신과 관련된 PRCB라는 게 있죠. PRCB들이 역시 4개가 존재하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PRCB의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윈디버거에서 제가 느낌표 PRCB라는 명령을 쳤다고 한번 가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PRCB라는 명령을 주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자, PRCB의 주소가 나오죠? 당연히 커널 레벨이니까 FFFF로 시작하겠죠. 이곳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들 중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한번 보시면 current IRQL, 그러니까 지금 IRQ 레벨 값이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RQ 레벨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값들은 전부 여기 들어가는 current IRQ 레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스레드가 있습니다. 스레드 current 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지금 CPU를 쓰고 있던 당시의 스레드, 지금 CPU를 누가 쓰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PRCB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idl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idle은 만약에 현재 스레드가 스레드 퀀텀 시간을 양보를 하고 만약에 반납을 했을 때 현재 CPU는 더 이상 돌릴 스레드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CPU가 돌릴 스레드가 없으면 idle로 간다고 그랬었죠. 그 idle 스레드의 주소가 바로 요 FFFFF80387로 시작하는 요 주소가 idle 스레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아래를 보시면 타이머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DPC 관련된 내용들도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PRCB라는 구조체가 있고 그 PRCB는 CPU별로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RQ 레벨 중에서 특히 클럭 레벨이라는 걸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레벨. 현재 그 윈도우즈 x64 환경을 우리가 본다면 그 윈도우 컴퓨터 내부에는 PIT,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인터벌 타이머라고 하는데 PIT라고 하는 타이머 칩이 있어요. 그리고 리얼타임 클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PIT와 리얼타임 클럭들은 정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렇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약 1ms에서 15ms 사이에 어떤 주기별로 계속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치가 바로 PIT 또는 리얼타임 클럭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1ms나 또는 15ms에 한 번씩 인터럽트를 CPU로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커널은 이 인터럽트 자원을 이용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CPU가 이렇게 인터럽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을 하고 있던 그 과정을 보면 어떤 스레드가 있었던 거죠. 어떤 스레드가 패시브 레벨에서 1번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번 작업을 쭉 하다가 갑자기 지금처럼 PIT나 리얼타임 클럭으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하던 걸 잠깐 멈추고 2번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자, 2번으로 작업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커널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CPU는 하던 일을 멈추고 커널 쪽으로 제어를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널이 제어를 받아서 바로 누구를 부르냐면 클럭 레벨 ISR을 불러요. 클럭 레벨 ISR. 그러니까 지금 IRQ 레벨이 클럭 레벨, 굉장히 높은 레벨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이 IRQ 레벨에서 ISR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클럭 레벨 ISR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4번 과정에서 클럭 레벨 ISR이 하는 작업이 위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시간을 조정합니다. 윈도우도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가 있어야만 모든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시간을 조정하는 작업도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동작하는 스레드의 퀀텀 시간을 체크합니다. 이 스레드 퀀텀 시간이 다 되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타이머라는 게 있어서 타이머 만료 시간을 확인합니다. 지금 시간이 혹시 타이머 만료와 관련이 돼 있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잘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어떤 타이머가 만료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작업들을 바로 이 클럭 레벨의 ISR 루틴에서 작업을 합니다. 클럭 레벨에서. 자,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퀀텀 시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즉 스레드가 현재 퀀텀 시간을 다 소비했거나, 아니면 어떤 타이머가 존재합니다. 그 타이머와 관련된 시간이 되었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확인이 되면 이 클럭 레벨의 ISR 루틴은 DPC 인터럽트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DPC 인터럽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로서 DPC 인터럽트라는 걸 발생시킨다는 개념은 결국 어떤 DPC 루틴을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DPC 인터럽트는 레벨이 IIQ 레벨이 2번, 그러니까 디스패치 레벨이다 보니까 지금 동작하고 있는 클럭 레벨보다 한참 아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어가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서는 지금 높은 레벨의 ISR이 동작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인터럽트가 발생된 DPC 인터럽트는 잠깐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제어가 그대로 커널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이랬을 때 커널은 DPC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래 수행하던 작업인 스레드로 돌아가지 못하고 5번처럼 클럭 ISR이 설정한 DPC 루틴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DPC 루틴은. 이 DPC 루틴이 바로 5번 과정에서 호출되게 되는데, 이때 이 레벨이 디스패치 레벨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레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6번, 이제서야 스레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IQ 레벨의 변화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1번에서는 패시브 레벨, 자, 2번 거쳐서 3번, 4번으로 갔을 때는 클럭 레벨, 그 다음에 5번으로 갔을 때는 디스패치 레벨, 다시 6번으로 돌아왔을 때는 패시브 레벨, 이렇게 IIQ 레벨이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점점 낮은 데로 내려오는 과정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클럭 레벨의 ISR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의 퀀텀 시간이 관리가 되고 또 타이머 만료도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중에서도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타이머. 자, 클럭 ISR이 이제 동작하는 데 있어서 퀀텀 시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디스패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디스패처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 디스패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클럭 ISR DPC 루틴은 디스패처를 호출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퀀텀 시간의 만료 조건이 아니고 타이머 만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만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타이머가 만료가 된 게 확인이 된다. 어떤 드라이버가 타이머를 설정했는데 그 타이머 시간이 만료가 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요 클럭 ISR의 DPC 루틴이니까 어떤 레벨이에요? 2번 레벨이죠. 디스패치 레벨. DPC 루틴은 자, 어떻게 하냐면 현재 그 DPC, 지금 현재 호출된 이 DPC 루틴이 DPC 루틴이 호출되었다는 얘기죠. 그 호출되었던 CPU, 즉 PRCB에 보관이 되어 있는 타이머 테이블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타이머 테이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CPU 개수만큼 PRCB가 있고, PRCB 안에는 각각 다 타이머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 테이블 중에 지금 현재 동작하는 CPU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CPU의 타이머 테이블을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 테이블을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타임아웃이 될 만한 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대상을 우리가 K타이머라고 불러요. K타이머. 자, 이 K타이머라는 게 지금 타이머 테이블에 들어있는데, 그 타이머 테이블에 들어있는 K타이머를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 타이머는 만료가 되었다.
즉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죠. 타임아웃을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K타이머는 대표적인 디스패처 오브젝트의 하나입니다. 디스패처 오브젝트 하나예요. 그래서 이 K타이머를 가지고 누군가 기다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스레드가 이 타이머가 시그널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레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가 현재 웨이팅 된 상태에 있으니까 걔를 레디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그널 하는 작업이 첫 번째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K타이머의 만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타이머를 두고 기다리는 스레드를 시그널 한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이 K타이머 구조체 안에는 DPC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K타이머 구조체에 연관되어 있는 DPC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요. DPC가 없으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DPC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DPC를 끄집어내서 잘 보세요. 그 DPC를 끄집어내서 걔를 다시 DPC 큐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DPC 큐에 DPC가 밀어 넣어지는 건 자, 어떤 CPU 쪽에 PRCB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건 운영체제가 결정해 줘야 할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DPC라는 걸 배울 때 그 DPC를 여러분들이 하나 등록을 할 때는 만들게 되면 거기에 선호하는 CPU라는 게 있어요. 선호하는 CPU. 만약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CPU를 주지 않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하지만 내가 굳이 선호하는 CPU가 있다. 0번, 1번, 2번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CPU가 있다. 그러면 그 CPU를 찾아서 그곳에 DPC 큐에 밀어 넣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DPC 큐에 밀어 넣어져 있는 DPC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KDPC라고 되어 있죠. 각각 다 이렇게 샵1, 샵0, 샵0, 샵0 이런 식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CPU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호하는 CPU에 연결된 DPC 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만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클럭 ISR의 DPC 루틴이 자,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지금 수행되는 DPC 루틴이 수행되고 있는 CPU에 타이머 테이블을 뒤집니다. 만약에 현재 클럭 ISR DPC 루틴이 CPU 0번이라고 하자면 이 타이머 테이블을 뒤져서 여기에 들어있는 K타이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K타이머, 만료된 K타이머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디스패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시그널을 합니다. 이걸 두고 기다리는 스레드를 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K타이머와 연관된 DPC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DPC가 있다면 그 DPC를 끄집어내서 DPC 큐에다가 넣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 DPC 큐가 어떤 DPC 큐냐? 바로 그 DPC에서 선호하는 CPU를 찾아서 그 CPU의 DPC 큐에다가 밀어 넣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밀어넣은 DPC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DPC 루틴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필드가 있어요. 그 DPC 루틴이 바로 어떤 함수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드라이버가 만약에 XX DPC 루틴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곳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DPC는 이렇게 인서팅이 될 수 있다. DPC가 큐에 큐잉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 IRQL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IRQ 레벨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벨은 그 중에 2번 디스패치 레벨이죠. 이 디스패치 레벨을 우리가 DPC 루틴이 수행되거나 또는 타이머 루틴들이 수행되는 레벨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로 이 디스패치 레벨 2번 레벨에서 호출될 수 있는 애들을 오늘 어떤 걸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클럭 ISR이 설정하는 DPC 루틴. 그렇죠? 근데 그 DPC 루틴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퀀텀 시간이 만약에 소비됐다 그러면 디스패처를 부른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타이머 구조체를 뒤져서 타임아웃이 되었다. 그러면 적당한 이제 타임아웃에 필요한 처리를 했었죠. 앞에서 배웠던 바로 시그널 한다든지 또는 그 관련된 연관된 DPC가 있으면 그 DPC를 끄집어서 큐에다가 밀어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바로 이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개입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DPC 루틴을 바로 준비를 해서 DPC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타이머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적당하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커널이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타임아웃이 발생된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연관된 타이머와 연관된 DPC를 끄집어다가 DPC 큐에다가 밀어 넣는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호출되는 이 디스패치 레벨 2번 레벨에 제약이 있습니다. 2번 레벨에서 호출되는 그런 코드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5가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자, 자발적인 방법으로 디스패처를 직접 호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디스패치 레벨에서 호출되었다라고 할 때는, 디스패치 레벨에서 호출됐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루틴? DPC 루틴이 되겠죠? DPC 루틴. 내가 어떤 DPC 루틴을 설정했는데 그 DPC 루틴이 호출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디스패치 레벨이죠. 그 레벨에서는 디스패처를 직접 내가 호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디스패처나 또는 DPC나 둘 다 어떤 레벨? 바로 디스패치 레벨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패치 레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디스패처, 또 DPC 루틴, 또 타이머 루틴 이런 애들이 다 디스패치 레벨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해당하는 IRQ 레벨을 포함하고 그보다 낮은 레벨은 전부 지연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당연히 동등한 레벨에서 수행돼야 될 다른 루틴들의 동작을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PC 루틴이 동작하고 있을 동안에는 디스패처가 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호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디스패처를 호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코드 내에서 디스패처 오브젝트를 다루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웨이트하는 작업, 대표적으로 웨이트하는 작업. 그러니까 어떤 디스패처 오브젝트를 두고 내가 웨이트를 하겠다, 이게 시그널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작업이 뭘 발생시켜요? 그 작업이 디스패처 호출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스레드로 반납을 하니까 절대로 그런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가상 메모리를 접근했을 때 페이징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페이징이 발생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징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 시간 동안 디스크에 접근을 해서 디스크에 들어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페이징 작업은 결국 일정 시간 동안 지연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지연하는 작업 때문에 다시 웨이트 작업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CPU보다 느리기 때문에 디스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웨이트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디스패처를 호출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모리가 항상 페이지 고정된 메모리가 있어요. 그 페이지 고정된 메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업을한 메모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기억하실 건 페이지 고정된 메모리, 그러니까 페이징이 되지 않는 고정된 메모리를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제약점이 바로 디스패치 레벨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동기화 기체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기다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 1번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지금 설정된 이 DPC 루틴들하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커널의 디스패처도 전부 이 디스패치 레벨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DPC 루틴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CPU를 계속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등한 레벨에서 수행돼야 될 다른 DPC 루틴들 또는 커널의 디스패처가 전부 다 보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빨리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재 CPU에 대해서 스케줄링이 빨리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CPU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앞에 그림에서도 살펴봤듯이 바로 이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스레드가 동작을 하다가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된 뒤에 DPC가 호출되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1번에서부터 이렇게 5번까지의 과정 중에 스케줄링이 발생합니까? 스케줄링, 즉 현재 스레드가 지금 블로킹이 되고 다른 스레드로 넘어가는 작업이 발생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현재 그 CPU가 지금 이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DPC 루틴은 디스패치 레벨에서 호출되는 DPC 루틴은 바로 문맥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DPC 루틴은 어떤 뭐 특별한 스레드를 지정하고 그렇게 동작하는 루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한 뒤에 ISR로부터 이제 DPC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중에는 항상 어떻다? 현재 스레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현재 스레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ISR에서 DPC로 넘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PC 루틴은 스케줄링은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연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ISR 루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잠시 보류시켰잖아요. ISR이 해야 될 작업은 많은데 그 작업을 축약을 시키고 나머지 작업은 DPC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류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나서 그 제어가 스레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레드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DPC 루틴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스레드는 같은 스레드 문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DPC 디스패치가 하다 보면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감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늘은 제가 D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APC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DPC를 이해를 하셔야만 APC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PC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APC까지 이해하시게 되면 드디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부의 코드가 이제 추가될 수가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작업이 비동기 작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어떻게 하면 비동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비동기적인 어떤 작업을 하려면 오늘까지 배웠던 IRQ 레벨, DPC, 이런 APC, 이런 용어들을 몰라서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DPC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여러 번 무한 반복을 하시고, IRQ 레벨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또 바로 전 영상으로 가셔서 무한 반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DPC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라고 보신 다음에 다음 동영상 APC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CPU는 그 개수만큼 각각 PRCB라는 구조체가 있어서 그 구조체로 추상화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구조체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IRQL도 바로 거기 들어가는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IRQ 레벨 값은 현재 클럭 레벨, 상당히 높은 레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클럭 레벨에서 동작하는 커널 ISR 루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커널 ISR 루틴이 여러 작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작업을 해본 뒤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DPC 루틴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타이머 만료 작업이라든지 퀀텀 만료 작업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패치 레벨, 우리가 2번이라고 얘기하는 그 디스패치 레벨에서 호출되는 대표적인 루틴인 DPC 루틴이 있는데, 그 DPC 루틴은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여러 제약이 좀 있다. 그러니까 DPC 루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구현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블루 스크린이 발생을 해서 빠이빠이 할 수 있으니까 DPC 루틴은 반드시 어떤 제약된 어떤 제약성을 반드시 먼저 사전 공부를 하시고 내가 사용한 코드가 문제가 없겠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릴리즈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IRQL에 대한, 특히 APC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